CPU 같은 비메모리 아키텍처는 미국의 애플은 물론 메모리 분야 1위인 삼성전자조차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개발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천재과학자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는데요. 이는 중국의 사례로도 증명됩니다. 중국 정부는 2018년도부터 IT 제품의 자급화 사업을 추진하며 자국산 운영체제와 반도체만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관공서 등에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지나치게 뒤떨어지는 성능에 각종 소프트웨어들과의 호환성 문제로 다시 미국산 반도체와 윈도우 OS를 올린 컴퓨터로 전격 교체한 일이 종종 있었죠. 중국에서 그나마 선두 기술을 가진 룽손사는 엘리트 천재 과학자들이나 들어간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2년 룽손 1, 2 CPU를 공개하고 16년 만인 2018년 룽손 3 CPU를 공개했습니다. 룽손은 인텔 저급형 CPU를 따라잡았다고 홍보했지만 쿼드코어의 1.2GHz 속도, 지금은 볼 수 없는 노스브리지 칩셋까지 실제 성능은 세계 최초 쿼드코어 CPU였던 인텔 QX 6700 스펙의 반절 수준입니다. 당연히 최신 기술을 경험했다면 같은 가격에 저런 제품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2020년 화웨이가 이 같은 일을 또다시 벌리겠다는 발표를 해 반도체 업계가 발라당 뒤집혔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9월 미국이 2차 제재안 실효를 앞두고 다급해졌습니다. 자신들과 거래하던 부품사들이 줄줄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부품계의 큰 손으로 통했던 만큼 미국의 몇 마디의 주변국 협력사들이 납품을 진짜로 중단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출발선은 대만의 TSMC가 넘었죠. 중국은 TSMC에게 적당한 토지와 지원금을 마련해 줄 테니 중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와 거래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TSMC는 단번에 거래 중단, 계약 연장 파기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날랐습니다. 옆 동네 일본 기업들은 한술 더 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2015년 루브라 가치 하락 엑소더스와 마찬가지로 즉각 공장을 철수하고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중국 상무부가 글로벌 공급 체인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닌데 쉽게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며 일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을 정도이죠.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철수하는 분위기여서 큰 부담을 떠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나머지 공장을 매각해버리는 쪽으로 정리했죠. 삼성은 LCD 공장을 통째로 TCL에 매각했고 LG는 LCD 편광판 등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에 판매 허가 요청을 냈죠. 사실상 불가능에 수렴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네 라는 뉘앙스로 미중 관계가 개선될 때의 교역 재개 발판을 남겨둔 형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10월 삼성 디스플레이만 유일하게 OLED 패널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신청한 만큼 결과도 빨리 나왔지만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위탁 생산 수출은 반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화웨이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11월 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하이에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2023년까지 ARM 등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해외 반도체 설계사의 원초 기술 없이 28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칩 개발을 끝마치고 시장 출시까지 예정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반도체 업계는 혀를 내두르다 못해 환장할 노릇이라는 반응입니다. 한편으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웨이는 지금껏 영국 ARM사의 설계도를 입맛에 맞게 고치는, 즉 회로 커스터마이징 정도만 해봤지 원초적인 설계 능력과 경험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ARM 기반 마지막 칩셋인 기린 990 설계도안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라이선스가 걸린 설계도를 참고해 비슷하게 만드는 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어찌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ARM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칩들과 현저히 떨어지는 스펙으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마치 카드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30, 50년 역사를 가진 ARM과 인텔, AMD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투자금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수준을 화웨이가 따라오려면 아무리 빨라봐야 최소 20년은 걸립니다. 이 3년이면 금수강산이 바뀌는 시대에서 과연 그동안 소비될 천문학적 비용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며 또 미중 간 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는 전략이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화웨이는 첫 작품 생산에 28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28나노미터면 2013년에
2017년에 출시된 갤럭시 S4에 사용된 엑시노스 4415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10년이라는 격차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파운드리 1, 2위를 달리는 삼성과 TSMC는 5나노미터 기술 개발을 끝냈고 수율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벌써 미국이 IMEC라는 반도체 회사는 1나노미터 개발에 돌입했을 정도이니 아마 화웨이 칩셋은 예쁜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봐도 화웨이는 퀄컴이나 ARM 설계 도안을 몰래 베껴서 만들고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광고할 것입니다. 얼마 전 ARM 중국 지사가 당국의 개입을 통해 국유화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그런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처신 잘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라도 내부 고발이나 누군가가 이들이 만든 칩을 언패킹해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꼬투리를 잡히는 순간 국제관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부품난에 허덕이게 된 화웨이는 3분기부터 자국에서도 판매량이 20%씩 떨어지며 6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샤오미와 오포 등 다른 업체들이 점유율을 뺏어오며 삼성의 부품 주문량이 급격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국내외 LCD 공장을 모두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업체들이 특별 요청을 해와 단기 생산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주력 경쟁사이자 위협 대상 제거, 안정적인 수익처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황이지만 화웨이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상 큐에이였습니다.